지난번 비밀 녹음에 대한 컨텐츠 이후에 어떻게 하면 녹음 파일을 적법하게 수집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여러 사례 소개를 통해서 적법하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그 비밀 녹음에 대한 컨텐츠 이후에 적법하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한데요. 그 증거에는 처분문서, 제3자의 진술서, 사실확인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다수의 이제 증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형사 피해자로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등등 사안마다 증거 수집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아동학대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 이혼 소송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 그중에 특히 녹음 파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아동학대 관련해서 엄마가 아동학대가 의심되자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를 녹음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녹음 파일은 선생님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교실 내 녹음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학교에서의 어떤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일단 앞서 나왔던 판결이 나온 이상 부모님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아이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서 어떤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명백히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요? 그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선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좀 달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참고할 수 있는 사안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안은 생후 10개월 된 아이를 돌보미 아주머님이 이 아이가 있는 집으로 와서 돌보는 과정에서 엄마가 학대 정황이 의심이 되어서 녹음기를 설치했던 사안인데, 그 녹음에는 아이가 심하게 우는 소리, 그리고 그 우는 소리에 대해서 돌보미 아주머니가 반응했던 심한 욕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또 다른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우선 아이가 심하게 우는 소리라든지 또 TV 시청하는 소리, 이런 음향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어떤 대화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을 인정했고요. 제3자와 대화를 하는 내용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에 속한다고 해서 증거 능력을 부정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라는 것은 당사자 간의 육성으로 의사소통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울음소리에 대해서 돌보미 아주머니가 욕설을 한 것은 어떤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불법 녹음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돌보미 아주머니의 음성을 녹음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는 음성권의 침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그런 어떤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더 우월하고 또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친엄마가 7세, 4세의 아이를 계속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정황을 친아빠가 인지하고 있다가 녹음기를 설치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녹음했던 사안이고,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에서 증거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 녹음 파일에는 어떤 내용이 저장되어 있었냐면, 엄마가 이제 아이들에게 막 폭언을 하고 아이들이 되게 움찔거리고 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녹음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엄마의 욕설 또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화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엄마가 일방적인 욕설을 하고 아이들이 소리를 내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대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두 사안을 봤을 경우에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학대가 의심될 경우 부모님들이 녹음기를 설치해서 녹음을 한 경우에는 적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동의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은 연령대의 경우에는 학대
통신이 이루어지는 어떤 정황에 대해서 이루어진 그 소리들이 어떤 대화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고요. 상대방의 음성이 담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하기 위한 공익이 사생활 침해의 정도보다 더 중하고 그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적법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그 차량에서 이루어진 상간녀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한 사안입니다. 상간녀는 그 증거를 보고 이 소송을 제기한 아내인 원고를 상대로 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이 아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한 경우로서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요. 그 사조에 따라서 증거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외도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녹음기 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녹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대부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외도의 정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한 경우에는 그 외도 정황이 녹음된 파일을 직접적으로 이혼소송 등에 제출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어떤 상간녀와 직접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을 증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외도를 했다 이렇게 자백을 하는 내용을 녹음해 둘 수는 없겠지만, 그 배우자가 어떤 이런 외도 정황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을 때 하는 반응이라든지 어떤 대답을 통해서 얼마든지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증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화자 간의 녹음만이 적법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에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돼서 아내가 타고 있는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을 들어봤던 사안인데요. 아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가지고 있던 열쇠를 통해서 차량에 들어가서 블랙박스 안에 이미 녹음이 되어 있던 파일을 다른 태블릿에 저장을 해서 나중에 그 녹음된 파일을 들어보고 그 파일을 다시 상간남의 배우자에게 전송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사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됐을까요? 이 사안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화의 청취라는 것은 그 대화가 실제 상대방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듣는 것을 우리가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떤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블랙박스의 경우에는 이미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녹음이 된 파일이잖아요. 그것을 이후에 취득을 해서 들어보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는 어떤 죄로도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니고 아까 남편이 아내의 차량에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가서 수색을 한 거잖아요. 이것은 형법 321조의 그 자동차 수색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안은 자동차 수색죄로만 처벌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안입니다. 우리가 불륜 증거로서 블랙박스에 담겨있는 대화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럼 블랙박스에 담긴 그 어떤 상간자와의 대화 녹음을 쓰는 것은 언제나 적법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블랙박스의 경우에도 녹음기처럼 원래 차량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을 어떤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 몰래 블랙박스를 설치해두고 거기에 녹음된 파일을 쓴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는 행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녹음기라든지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대화의 청취를 하기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을 수집해서 듣는 것,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닌 것이 됩니다.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적법하게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나온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우리가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다 불법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녹음
파일의 증거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사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법하다고 판단된 경우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안에 처하시게 되면 구체적으로는 가까운 곳에서라도 상담을 받으셔서 어떤 그 수집된 증거가 적법한 것인지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점을 참고하셔서 내가 증거 수집을 통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